올겨울은 작년, 재작년보다 미세먼지 농도가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유럽발 에너지 위기로 올해 에너지 가격이 폭등했다는 사실은 듣동라 좀 본 여러분은 다들 알고 계시죠? 올해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는 기후위기 피해가 극심한 개발도상국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기로 했다는데 오늘 이 이야기 다 할 예정입니다. 넓게 보면 다 연결돼 있으니까. 요새 지인들끼리 날씨 이상하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아요? 패딩을 언제 개시해야 하나 아마 저도 계속 고민하고 있었어요. 아마 방송 나갈 시점에는 아마 꺼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이 와중에 또 모기는 아직도 돌아다니대요. 정말 날씨가 심상치 않은데 기사를 검색해보니까 꽤 심각해요. 지금 남부 지역은 극심한 가뭄이 계속돼서 식수 부족 우려까지 나올 정도로 비상 상황이라고 하고 여기에 더해서 올해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유난히 더 심할 거라는 전망까지 나와요. 진짜 왜 이러는 거죠? 지름이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엄청 작은 이 초미세먼지가 사람이 숨 쉴 때 폐나 혈관에 들어가서 악영향을 미친다는 건 우리가 몇 년 전부터 너무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2018년 환경부는 전국 초미세먼지 농도를 올해 세제곱미터당 15 마이크로그램까지 낮추겠다고 공약했지만 한국의 최근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보면요. 2020년에는 19 마이크로그램, 지난해에는 18 마이크로그램이었습니다. 그나마 이 수치는 2015년 한국이 초미세먼지 농도를 공식적으로 측정한 이래 최저치였어요. 올해는 근데 이마저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면 작년, 재작년 수치에는 작년에 뭐가 있었어요? 재작년에 뭐가 있었어요? 코로나19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경제활동이 위축됐던 그해 상황이 고스란히 반영돼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올해 미세먼지 전망이 어두운 이유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잠깐 한국을 넘어서 국제 정세를 한번 봅시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러시아가 유럽의 천연가스 공급을 제한했잖아요. 그러면서 에너지 가격이 치솟았죠. 이 뉴스는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나마 재생에너지에 진심이던 유럽 각국은 에너지 전환을 일단 유예하고 전 세계적으로는 그나마 값이 저렴한 석탄 사용량이 늘어나는 분위기입니다. 참고로 석탄은 천연가스를 태울 때보다 미세먼지 오염물질이 3배나 더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중국의 움직임은요, 특히 심상치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미세먼지에 대해 생각할 때 중국을 먼저 떠올리잖아요. 중국에서 겨울철 난방이 시작되면은 편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들어오기 때문인데요. 근데 중국은 2025년까지 지난해보다 석탄을 12% 더 많이 생산하겠다고 밝힌 상황이에요, 최근. 중국은 화력 발전의 거의 90%를 석탄으로 채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이 석탄 발전이 더 늘어날 거라고 하니 올겨울 한국의 맑은 하늘을 자주 볼 수 없을 거라는 우려가 기상청이라든가 환경부 이런 정부 기관에서부터 나오고 있는 거예요. 물론 국내 미세먼지 상황이 나빠지는 것을 중국 탓만 할 수는 없습니다. 국내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양도 적지 않거든요. 정부도 2019년부터 미세먼지 계절 관리 제도라는 걸 실시를 해요. 그래서 경유차 운행이나 석탄 발전을 제한하는 이런 조치들, 그러니까 대기 오염 물질 배출을 줄이는 조치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좀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도 합니다. 근데 지난 5월에 기상청이 낸 자료를 찾아보면 이런 언급이 있어요. 기후변화로 인해 대기 정체를 발생시키는 기상 조건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실제로 대기오염 물질 배출을 줄이더라도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여기서 기후변화라는 키워드가 또 등장합니다. 기후변화와 미세먼지는 또 어떤 관계일까요? 미세먼지 기사를 보다 보면요, 늘 등장하는 문구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대기가 정체돼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높을 예정이다. 대기 정체까지 심해져서 미세먼지가 흩어지기 어렵다. 이때 대기 정체라는 말이 등장하죠. 좀 여기서부터 어려워하실 분들 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정말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대기 정체는요, 말 그대로 공기를 이동시키고 확산시키는 바람이 정체된 상태를 말합니다. 근데 기후변화가 이 현상을 더 심화시킬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왜냐? 쉽게 풀어볼게요. 바람은 기온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지역과 지역 간의 기온차가 클수록 바람도 많이 불어요. 날씨가 더운 적도지방, 그리고 날씨가 추운 극지방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바람이 대기를 이렇게 순환시켜 온 게 그동안의 자연의 섭리이기도 했고요. 근데 지구온난화로 극지방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이건 우리 다들 알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극지방의 온도와 적도지방과의 온도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대기를 순환시켰던 균형이 무너지는 거예요. 대기가 대기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이 대기 정체, 이 공기를 정체시키는 현상을 심화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요, 겨울에 이 유라시아 대륙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이 약화되고 이게 대기를 정체시키면서 미세먼지 농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거든요. 이게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실제로 유럽은요, 올해 북해 쪽 풍속이 약해지면서 풍력 발전이라든가 이런 재생에너지 생산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대기가 정체되는 날이 길어지면요, 한 기압골이 계속 그 지역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날씨에 갇혔다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올 여름 유럽의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 또 최악의 홍수 피해를 입었던 파키스탄과 나이지리아, 그리고 가깝게 국내에서만 봐도 수도권 지역에서 올 여름에 내린 많은 비, 그리고 최근 남부 지역의 극심한 가뭄, 이런 극단적인 이상기후들, 물론 이런 이상기후의 요인을 100% 기후변화 때문이다 라고 단정 지을 수 없지만 기후변화의 그림자가 일정 부분 예상치 못한 날씨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는 있겠죠. 아니 당장 12월 다 될 때까지 이렇게 따뜻할 줄 알았나요? 근데 이렇게 점점 예측이 불가능해지는 이상기후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 기후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점점 벅차지지 않을까 싶어요. 당장 미세먼지 농도가 짙은 날에도 누군가는 야외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고 모두가 공기청정기를 턱 하고 구매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는 기후변화의 속도를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가의 논의와 함께 기후 적응의 문제가 주요 과제인 상황입니다. 유엔이 2019년 한 보고서에서 기후 아파르테이트라는 용어를 사용한 적이 있어요. 이 아파르테이트라는 용어는 과거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극단적인 인종차별 정책을 뜻하는 말이죠. 근데 기후가 이 인종차별처럼 부자냐, 가난한 자냐에 따라서 다르게 작용할 수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을 주고 기후위기를 모면하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온몸으로 기후위기의 피해를 감당하고 있는 현 상황은 기후변화의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이런 분석인 거죠. 얼마 전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는 기후변화로 위기를 맞은 개발도상국을 위한 손실과 피해 기금을 조성하자라는 합의를 했다고 하죠. 어쨌든 기후변화에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는 개발도상국 피해 주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열리게 됐습니다. 기후위기를 일으킨 책임자와 피해자가 서로 일치하지 않고 이를 바로잡으려는 여러 시도들을 우리가 기후정의라고 부르잖아요. 올해 기후변화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국가 중 하나였죠. 이 파키스탄의 기후변화부 장관도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이 기금 마련 결정 이후에 이 기금은 자선기금이 아니다. 기후 정의를 실현하는 데 대한 삭수금이다 라고 강조를 합니다. 정말 어쩌다가 우리가 미세먼지 이야기하다가 전 세계 기후위기 이야기까지 참 굉장히 멀리 와버렸는데요. 그만큼 저는 이런 얘기가 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일상에서 매일 확인하는 어떤 미세먼지 농도 또는 날씨 예보 이런 거에도 전 세계가 깊게 연결돼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아마 이런 날씨와 기후변화 이야기는 디스커버에서 종종 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앞으로도 사회 돌아가는 거 관련해서 다양한 이야기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 궁금한 거 혹은 좀 더 심층적으로 다뤄줬으면 하는 이슈들 있으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매주 화수목 아침 7시 듣동라가 여러분의 습관이 됩니다.